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 거 다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오산이었죠. 결혼하고 초반에는 제가 알던 남자였지만 제가 임신하고부터는 몰랐던 남자였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는 아주 좋았어요. 둘 다 자기 관리에 열심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일찍 온 사람이 저녁을 준비했죠. 보통 저녁 식사는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함께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헬스장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몸짱 부부라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사람들이 모델이라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데 근육으로 몸매가 탄탄했거든요.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났어요. 둘 다 서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모습에 반한 것도 있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서 2주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죠. 뭔가 신비스러운 마법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임신했다는 기쁨에 흥분 상태였어요. 그때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이 임신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임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어요. 하지만 곧 임신의 현실이 찾아왔죠. 입덧이 시작됐어요. 남들은 못 먹는 입덧이라면 저는 먹는 입덧이었습니다. 안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미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의 변화에 놀랐지만 잘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밤중에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면 나가서 사다 주기도 했죠. 임신이 참 이상하더군요. 평소에 제가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이 왜 그렇게 땡기는 건지. 자기야, 나 닭발 먹고 싶어. 닭발? 당신 족발이나 닭발 그런 거 못 먹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방금 휴대폰 하다가 누가 닭발 먹는 거 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먹고 싶어 미치겠어. 신기하네. 우리 동네는 닭발 배달되는 곳이 없잖아. 저 앞까지 갔다 와야겠네. 조금만 기다려. 얼른 갔다 올게. 응, 고마워. 임신 3개월째부터 제 몸에 급격한 변화가 왔어요.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들이 당기기 시작했고 먹고 또 먹었죠. 다행히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먹고 싶은 음식은 먹으라고 하더군요. 햄버거, 치킨, 족발, 곱창 이런 안 먹던 음식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먹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이해하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임신 6개월이 되자 10kg이 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알아야. 너 턱살 생긴 거 알아? 턱이 2개야. 10kg 쪘으면 이제 그만 쪄야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의 말이 심해졌죠. 알아야? 너 팔뚝 장난 아니야. 돼지 족발도 아니고 그게 뭐야? 임신했다고 그렇게 막 먹어도 돼? 애 낳고 나서 살이나 뺄 수 있겠어? 너무 서러웠어요. 임신해서 힘든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임신한 게 내 탓이야? 우리 서로 동의하에 가진 거 아니야? 임신했는데 자꾸 살쪘다고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적당히 쪄야지. 넌 너무 심해. 이렇게 막 돼지처럼 먹고 뒤룩뒤룩 찌는 게 맞아? 6개월인데 벌써 10kg나 쪘어. 나도 알아. 내가 많이 쪘다는 거. 하지만 난 못 먹고는 못 버티겠어. 아기 낳으면 이후에 다시 빼겠다고. 그러니 제발 큰 소리 좀 그만해. 너 뺄 수 있겠어? 지금 모습으로는 글쎄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걸? 그러니까 적당히 좀 먹어. 남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흐느끼기 시작했죠. 내가 나 혼자 먹고 살자고 이렇게 먹니? 애가 먹고 싶다잖아. 평소에 내가 족발, 닭발, 곱창 먹는 거 봤어?
나도 이런 내가 미치겠는데 왜 너까지 화를 내? 살쪄서 나도 자존감 바닥이야. 이럴 때일수록 위로해줘야지.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애 아빠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와 남편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제 몸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남편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제가 울자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먹어. 근데 너 살이 좀 많이 쪄서 보기가 좀 그래. 여자 같지가 않아. 아무리 임신했다 해도 신경 좀 써.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몸매 관리하라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임신 기간 내내 계속됐어요. 더 심각한 건 시댁 앞에서까지 저를 망신 주는 거였습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간 날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또 시작하더군요. 야, 그만 좀 먹어. 육전이 얼마나 살찌는데. 엄마 얘 좀 봐. 임신했다고 돼지처럼 먹어대. 저 뚱뚱한 몸으로 어떻게 애를 잘 낳겠냐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돼지? 진짜 못 보겠어. 내가 여자랑 사는 건지 돼지랑 사는 건지 이러다 축사해서 자야 할 것 같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죠. 오빠, 제정신이야? 어떻게 임신한 아내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해?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폭풍 후 직전의 하늘처럼 변했어요. 그제야 남편이 눈치를 채고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장난이지. 장난이야. 왜들 이래? 유머가 없어. 할 장난이 있고 못할 장난이 있지. 너는 그걸 장난이라고. 휴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얘를 잘못 키웠나 보다. 어머님, 저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다시 생각해봤을 거예요. 돼지 같은 여자라니. 저 이런 말 듣고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속으로 정말 천불이 났어요. 임신해서 힘든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남편의 그 깔보는 듯한 눈빛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니 주둥이를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제발 돌아와 줘.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결국 저는 남편에게 각서를 쓰게 했어요. 또 한 번 이렇게 막말을 하면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놓는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처음에 좀 꺼림칙해 하더니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각서를 썼어요. 그제야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나마 변하겠지 싶은 생각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부엌으로 가보면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만든 요리들은 모두 건강에 좋고 살이 덜 찌는 음식들이었어요. 버섯 탕수, 콩고기로 만든 샐러드, 두부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준비했죠.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다고 설명하며 많이 먹어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변화된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알던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노력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건강식을 준비해주고 점심에는 샐러드나 통밀 샌드위치를 싸주었으며
저녁에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겨주었습니다. 임신 중인 제 건강과 체형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남편의 모습에 감동받았죠. 우리 부부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그 희망은 무참히 깨져버렸죠. 제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곧 드러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주말 오후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잠깐 나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끄려고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정말 가관이었어요.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 와이프가 하도 뒤룩뒤룩 살이 쪄서 저러다 집에서 굴러다니겠다 싶어서 살 안 찌는 요리들 레시피 찾아서 해뒀습니다. 근데 그래도 살이 무섭게 찝니다. 원래 저렇게 살이 찌나요? 인간이 아니라 돼지 한 마리 키우는 느낌입니다. 저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요. 크크크. 남편이 낄낄거리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 진짜 저 어떡해요? 결혼할 때는 몸매 좋은 여자였는데 이제 보니 돼지였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도 여자 잘 보고 결혼하세요. 저처럼 속지 마시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아무리 살이 쪘기로서니 저게 할 말인가요? 인두껍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쓴 글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하나? 이제 곧 임신 8개월인데 이혼이라니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각서가 있으니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꿀 수야 있겠지만 그걸로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혼보다는 남편에게 저와 똑같은 아픔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점심시간에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막말을. 어휴, 미안하다, 새아가. 어머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이도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저는 어머님께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그이가 막말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평소에 그이가 좋아하던 음식들 있잖아요. 살찐다고 잘 안 먹지만 환장하는 음식들이요. 그것 좀 자주 해서 보내주세요. 매끼 저녁마다 먹여보려고요. 음식은 왜? 남편도 살찌우려고요. 시어머니는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나 봐요. 저는 한 번 더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살찌면 저 애기 낳고 같이 살 빼면 되잖아요. 살찌는 걸 싫어하는 남자가 역지사지를 느껴야 저 말버릇을 고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알았다. 내 말대로 해보자. 그날부터 시어머님의 음식 작전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들을 매일같이 해다 주셨죠. 평소에 몸매 관리에 엄청 신경 쓰던 남편도 시어머님 음식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됐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네. 맛있지? 나 요즘 휴직했잖아. 심심해서 어머님 집에서 음식 배우고 있거든. 너무 맛있다. 근데 앞으로는 집에 갖고 오지 마. 이러다 나 살찌겠다. 처음에 남편은 조금만 먹겠다고 했지만 음식이 너무 입맛에 맞았는지 한 공기도 모자라 반 공기를 더 먹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계속됐습니다. 안 되겠다. 나 살쪄서 저녁 굶을래. 무슨? 이거 어머님이 특별히 해주신 거야. 먹고 나중에 나 아기 낳으면
같이 살 빼자. 아, 진짜 안 되는데. 아무리 몸매 관리에 신경 써도 어머님 음식 앞에서 남편의 정신력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매번 무너져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반면에 저는 임신 막달이라 오히려 살이 안 찌게 조절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적당히 먹고 가벼운 운동도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남편은 8kg이나 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알아야. 나 언제 이렇게 살이 쪘지? 옷이 다 작아. 순간 저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어요. 드디어 남편이 내 마음을 알게 되는구나 싶었죠. 남편은 옷이 안 맞자 굉장히 우울해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제가 아이를 낳는 바람에 모든 게 무너졌죠. 저는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저는 고급 전신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림프, 복부 지방분해 마사지, 골반 교정 마사지 등을 포함한 풀 패키지였죠. 한 번에 2시간씩 주 3회로 예약했어요. 회당 70만 원이니 일주일에 210만 원이 들어갔죠. 산후조리원이 2주였으니 총 420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당연히 남편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카드 도난당했어? 아니, 내가 썼어. 산후 마사지 받았어. 뭐? 420만 원이나? 당신이 나 뚱뚱해서 여자 같지 않다며? 빨리 회복하려고 그래.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전 미친 듯이 예전 몸매를 되찾기 위해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싱글일 때 5년짜리 적금을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 만기였죠. 그걸로 유명한 피트니스 센터의 1:1 맞춤 산후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패키지로 500만 원이었어요. 전부 제 돈이었기에 남편은 까맣게 몰랐죠. 남편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열심히 운동 시간을 가졌어요.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가능했죠. PT 선생님과 함께 스쿼트, 런지, 플랭크 등 전신 운동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는다는 생각에 힘이 났죠. 저는 점점 예전의 몸매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점점 옛날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죠. 어머님 음식 때문에 살이 찌더니 그 살을 못 빼고 계속 찌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쯤 지나자 찡찡대고 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도 늦어졌죠. 여보, 오늘도 늦어? 응. 일이 많아서 미안해.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그냥 아기가 시끄러우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술 먹다 오는 거라는 걸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술을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으니까요. 한번 마음을 놓아버린 남편은 술 먹는 재미에 들려서 뱃살까지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찌고 저는 살이 빠지던 어느 날 쇼핑몰을 하던 제 친구가 제안을 하더군요. 알아야, 너 몸매 완전 돌아왔다. 우리 쇼핑몰 모델 좀 해줄래? 애기 엄마들 타겟이라 모델이 아기 엄마라고 하면 분명 사람들이 더 공감해서 좋아할 거야. 직장은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키울 생각이라 1년 휴직해 둔 상태였죠. 안 해본 일이라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처음 찍은 사진들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사진을 퍼가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와, 정말 아기 낳은 엄마 몸매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애는 나 혼자 낳았네. 비결이 뭐예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댓글뿐만 아니라 DM으로도 문의가 쏟아졌어요. 모두들 제 비법을 궁금해했죠. 친구가 제안했어요. 알아야, 네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일상을 공유해봐. 사람들이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해. 그래서 시작한 SNS 활동이 예상외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제 일상, 운동 루틴, 식단 등을 공유하면서 팔로워가 급증했죠. 게시물마다 좋아요와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예쁘다, 몸매 좋다 해주니까
남편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갔던 제 자존감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팔로워 수가 3만 명 넘었어요. 그러자 유명 운동복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이 왔습니다. 옷이나 화장품을 광고해달라고요. 이런 제안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제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벌었습니다. 모델 일과 SNS 활동으로 바빠지자 남편은 점점 더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어요.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애는 누가 봐? 걱정 마.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가 봐주신대. 남편의 얼굴에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남편이 유모차를 끌고 있었죠. 걷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아라님 아니세요? 저 팬이에요. 실제로 보니 더 예쁘시네요. 사진보다 훨씬 날씬하세요.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하고 사진도 찍자고 했어요. 저는 친절하게 응대했죠. 꼭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어색하게 웃고 지나갔죠. 뒤돌아서 가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별로네. 저렇게 날씬하고 예쁜 사람이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대?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왜? 저 사람들 신경 쓰여서? 아니, 뭐. 그러니까 당신 살 좀 빼. 나 임신했을 때 배랑 지금 당신 배랑 똑같아. 나야 뱃속에 애가 들어있었으니 그렇다 쳐. 당신은 뭐야? 지방밖에 더 들었어? 돼지 같아. 살 좀 빼. 남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돼지? 사실이잖아. 당신이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유명해졌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임신했을 때 당신은 어땠는데? 돼지 같다고? 애 낳고 살 뺄 수 있겠냐며. 그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말하면 뭐? 당신 뒤돌아서서 어떻게 했어? 인터넷에 나 뚱뚱하다 돼지 같다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했잖아.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이제 당신도 좀 느껴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아니, 왜 남의 컴퓨터를 함부로 봐? 암튼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 복수하는 거 너무 치사하지 않아? 치사? 내가 당신한테 당한 것보단 덜 치사해. 우리의 말다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제야 남편이 그만하고 들어가자며 유모차를 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살을 빼겠다며 저녁도 굶고 운동을 하더군요. 며칠 후 저희 엄마가 왔을 때 저는 남편이 제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줬습니다. 엄마! 우리 신랑 봐봐. 완전 아저씨 됐지? 돼지 같지 않아? 술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장모님 앞에서 할 수가 있어? 왜? 당신도 그랬잖아. 새삼스레 왜 이래?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모욕감을 이제는 남편이 느끼고 있었죠. 그제야 남편은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조금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더니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당신 그때 이혼까지 생각했었다고. 엄마가 그러는데 임신 때 그렇게 하는 건 이혼 사유 맞다네.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남편은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남편을 완벽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맘이 아직 안 풀려. 앞으로 당신 일찍 퇴근해서
아이 보살펴줘. 저녁에 나 SNS 해야 해. 알았어. 그럴게. 앞으로 저녁도 당신이 해. 건강식으로 우리 예전에 먹었듯이. 그래. 저녁도 내가 할게. 남편은 변했습니다. 변한 남편을 보니 조금은 속이 시원하기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이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죠. 그렇게 우리 부부 관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헬스장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점차 규칙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관계는 아니에요. 가끔은 옛날 습관이 되살아나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려 해요.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법을 배우니 때로는 제가, 때로는 남편이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죠. 앞으로도 우리 부부에게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의 경력도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부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답니다.